안녕하세요, 오토로프 신승엽입니다. 오늘 공개된 모하비 더 마스터,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모하비 더 마스터는 2008년 출시된 모하비 이후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인기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사전 계약에서 7,000대나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더 특이한 점은 90%가 5,200만원대 상위 트림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이 프레임 바디 그리고 V6 3.0 디젤 엔진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3월 서울모터쇼에서 이미 마스터피스가 공개됐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컨셉트카만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양산차로 봤을 때 마스터는 한층 더 정제된 스타일로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은 굉장히 크게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주고 있고요. 이 기아차 특유의 타이거 노즈 그릴 내에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면부만 봤을 때 기아차 모하비의 디자인은 한층 더 강인한 느낌, 당당한 느낌, 남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직선의 볼륨감 넘치는 후드 라인들과 함께 이 모하비가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발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보니까 요 A필러 부분부터 요 끝부분까지 요 도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루프라인이라든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부의 후드라든가 이 디자인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완전히 측면의 인상도 다르게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버티컬 큐브 타입인데요. 전면의 주간주행 등과 같은 형태를 맞춰서 통일성을 갖췄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길게 뻗은 이 라인이 굉장히 수평적인 라인들이 차를 안정감 있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뒷모습과 앞모습이 바뀌면서 모하비 전체가 풀체인지가 된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4개나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 막혀 있어요. 모하비는 기본적으로 5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차후에 2열 좌석을 2개 배치한 6인승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넓게 봤을 때 한 이 정도 공간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 자체가 2008년 출시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시되는 전륜구동 기반의 모노코크 바디 7인승 모델과 비교했을 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아요. 특징적으로는 여기 버튼식으로 2열 버튼을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점, 요거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뒷좌석 헤드룸 공간, 무릎 공간은 거의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시트 착자감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렇게 소재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착자감 자체가 그렇게 막 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6인승, 7인승 모델을 보면 시트 여기 무릎 뒤쪽 받침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떠 있다고 해야 되나? 리클라이닝은 이렇게 이 리클라이닝 폭이 좀 큰 편이라서 깊게 뒷좌석으로 많이 젖히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열선, 2열 열선 시트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스피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도어 손잡이 앞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소재가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컵홀더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컵홀더 외에 이렇게 수납 공간은 따로 없어요. 저 수납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팔걸이 외에 수납 공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비해서 검은색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검은색 대비 밝은 베이지색은 살짝 과한 느낌?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6인승 모델입니다. 6인승은 지금 당장 출시되는 건 아니고 조금 차후에 출시된다고 해요. 아니면 측면 버튼이나 아니면 등받이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시트를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버튼만 누르고 뒷좌석에 탄다.
부분은 좀 장점인 것 같고, 이렇게 시간 했을 때 어른이 앉기에는 3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2열 아래로 발이 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발을 뻗으려면 6인승 모델에선 중앙으로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옆에 앉은 분이 불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요 팔 전반적으로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좀 좁은 편. 제가 허리를 조금만 세우면 지금 닿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출시된 뭐 트래버스라든가 아니면 기존 현대차 팰리세이드를 보면 이 헤드룸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좀 여유롭게 파는 편. 그리고 2열 아래로 발을 집어넣어서 좀 발을 살짝 더 뻗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하비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뭐 후륜구동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3열 공간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편의사양으로는 USB 포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컵홀더 하나가 있고, 특이하게 오른쪽 좌석에는 이 두 개가 위치한데 왼쪽 좌석에는 하나만 위치하고 있어요. 모하비가 기아차의 플래그십 SUV라고는 하지만 인테리어에서만큼은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못했을 정도로 디스플레이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올드한, 속된 말로 말하자면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차량들처럼 오래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하비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다가온 변화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이 두 가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비롯하여 HUD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인테리어 구성, 굉장히 가로로 길게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고, 버튼이라든가 마감들 이런 소재들도 오크우드 이 가니시라든가 뭐 전반적인 소재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검은색 인테리어는 깔끔한 느낌이 있는데, 이 노란색 약간 황토색 느낌의 나는 뭐 베이지 시트라든가, 전반적으로 시트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 있는 요 황토색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색상들 중에 검은색, 모하비는 검은색 차량이 가장 좀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적용되어 있고 HUD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깔끔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입체 방식의 무드등이 이쪽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무드등 자체는 패턴이 좀 깔끔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주고 있지만 시인성 자체는 지금 낮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잘 들어오진 않아요. 뭐 정차 중에는 조금 더 밝게 되어 있었는데 주행 중에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버튼 배치라든가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아요. 뭐 촉감도 그렇고 작동감, 뭐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최신 뭐 장치들이 그대로 다 있죠. 뭐 기아차 K7에서 봤듯이 뭐 자연의 소리, 이런 자연의 숲 소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 생기 넘치는 숲, 뭐 잔잔한 파도, 비 오는 하루. 지금 비 오는 하루를 딱히 틀지 않아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15개 스피커가 조합된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웅장한 그런 느낌, 저음에서 기존의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사운드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모하비를 주로 사시는 분들이 음향 시스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플래그십 SUV답게 모든 것이 좋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잘 최고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이라든가 탑승객이 가장 중요한 시트 자체도 감싸고 있는 자리, 자세라든가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모하비 자체가 좀 전고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탁 트인 느낌은 있어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모하비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이 차의 가장 장점으로 뽑는다면 프레임 바디, 그리고 동급 차종에서 유일하게 V6 3.0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데 엔진 성능 자체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연비는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비가 살짝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러나 3.0 V6 엔진 자체가 주는 그런 질감, 그리고 8단 변속기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주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리고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대차에서 국내 출시되는 모델 중에 이 프레임 바디는 모하비가 이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차감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나 아니면 다른 기능적인 측면에서 프레임 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모하비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RMDPS가 적용되면서 굉장히 많은 운전자 보조 장치가 들어간 점과 함께 뒷 서스펜션, 쇼업쇼버 세팅이 달라지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프로드 성능은 살짝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시승에서는 오프로드 코스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랜만에 V6 디젤 엔진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V6 엔진의 질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특히 이 모하비 같은 경우 이번 모델에서는 엔진 사운드 시스템을 넣으면서 이렇게 조금 더 운전자 입장에서 아니면 탑승자 입장에서 듣기 좋은 엔진 소리를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ZF 변속기도 사용했었는데요, 파워트랙 8단으로 이제 변속기가 바뀌면서 초창기에 그 변속기에 대한 질감, 불평, 불만을 하신 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네시스를 비롯하여 8단 변속기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쌓여 있고, 지금 들어간 8단 변속기 그리고 V6 엔진의 그 매칭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RMDPS가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운전자 보조 사양, 뭐 레인 키핑이라든가 전방 추돌 감지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그렇게 피로도가 없어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지금 비가 내려서 차선이 흐릿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하비의 특징 중 하나는 이 터레인 모드가 적용되는데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 세 가지 주행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 주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바뀌고 있습니다. 에코에서는 이렇게 계기판이 바뀝니다. 여기 좌우 측면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12.3인치 계기판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면 더 많은 변화, 더 다양한 정보들을 좀 보여주거나 지금 에코 상황에 대한 그 연비를 좀 더 잘 눈에 띄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간 부분의 계기판 정보는 크게 바뀌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기존 모하비,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하비에 비해서 뭐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제 그런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 프레임 바디 차량 자체가 그렇게 막 승차감이 좋진 않아요. 사실 승차감이 좋지 않다. 요즘 나오는 이 도시명 SUV, 모노코크 바디 기반의 도시명 SUV, 무게중심도 낮고 지상고도 낮고 이런 차량들이 워낙 승차감을 좋게 세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랑 비교하시면 진짜 정말 이제 왜 이 차를 가지고 뭐 승차감이 좋다고 하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모하비 대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오는 최신 바디, 최신 플랫폼의 도시명 SUV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좋지 않다 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기본적인 태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프레임 바디의 한계, 물론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더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2008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뭐 두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뭐 쇼업쇼버라든가 아니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가 새롭게 RMDPS가 장착되었지만 여전히 그런 한계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이 차가 나온 지가 좀 된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차체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큰 느낌을 주고 있지만, 최근에 출시된 뭐 이런 전륜 기반의 팰리세이드라든가 아니면 최근 출시된 트래버스랑 비교해서 실내가 그렇게 막 광활하게 넓다
굉장히 넉넉하게 넓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후륜 기반의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고, 오히려 6인승을 해가지고 4명이 타고 제일 뒷자리는 캠핑을 간다든가 이런 오프로드 주행을 가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편적으로 비화적 다시 한번 동전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네. 구형이다. 네. 지금 바로 옆에 구형 모델이 지나가고 있는데 구형 모델보다는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60km, 70km 정도를 달렸는데 평균 연비는 8.6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속도로 구간에서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다 보니 이 연비 부분에서 살짝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모하비 더 마스터 모델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실외와 실내 두 가지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진보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은 최근에 나오는 대형 SUV들이 워낙 크고 공간 활용성을 잘 활용하다 보니 그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하비 더 마스터, 자신만이 가진 개성을 충분히 살린 모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형 SUV 시장에서 프레임 바디, 그리고 V6 3.0 디젤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주행 질감 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